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15 총선 후보들의 재산 검증. 어제는 이 부동산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후보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신고 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비교한 건데요. 이 후보자들의 80% 이상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개발을 거쳐 지난해 입주가 시작됐는데 양산시 갑에 출마한 통합당 윤영석 후보는 이 단지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 가격은 15억 8,400만 원. 하지만 시세는 27억 원으로 2배에 가깝습니다. 24평은 뭐 싼 거는 뭐 19억 한 2천 정도부터 20억까지 있고요. 34평은 26억 선부터 뭐 27억 넘게. 윤 후보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포 아파트를 그 분양금부터 가지고 있고 들어갈 때 이제 그 분담금만 내고 들어가니까 그 분담금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입주 때 그 책정된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 공시지가가 더 높았다는 거죠. 취재팀이 부산과 양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후보자 36명의 아파트 신고 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와 비교해보니 신고가가 실거래가의 평균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해 신고한 후보자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가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소유한 세종시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100여 평, 신고가는 2억 6,500만 원. 하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확인한 시세는 5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법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며 공시가격을 신고했습니다. 2016년때 매매를 했는데 그때 가격보다도 2019년 기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제도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겁니다. 법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유권 해석과 함께 신고자들의 어떤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취업을 위해 부산에 입국한 20대 인도네시아 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선원은 지난 29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경유해 30일 김해공항에 도착했으며 함께 들어온 동료 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19명으로 늘었고 치료 중인 환자는 33명, 이 중 해외 입국자는 17명입니다. 부산에선 열흘째 지역 내 감염 환자가 없는 반면 해외 입국자와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1,04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시도 해외 입국자 비상수송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역으로 오는 해외 입국자는 30대의 두리발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해공항을 통한 해외 입국자들은 내일부터 45인승 전세버스를 투입해 입국자 거주지까지 곧바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긴급 대출 신청이 시행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은행에는 상담 문의가 폭증했고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 대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1.5%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행된 첫날, 부산은행은 본점에 코로나19 특별대출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조건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방문 예약 등록까지 돕는 시스템입니다. 그 긴급대출 관련해서 저희 이제 대상이 되시는지 먼저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저도 그거 알고 싶어갖고. 아, 그렇습니까? 내가 기존에
오늘 하루 본점을 통한 상담 신청만 3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대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산의 한 지역센터, 빠른 대출을 위한 신용 등급별 대출 신청 장소와 공단의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직접 대출 사전 예약은 10초 만에 마감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간 단축을 위한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 접수 첫날, 현장은 대출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기관, 대출 금액 등엔 차이가 있지만 본인의 신용 등급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게 빠른 대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드리는 필수 서류는 저희 은행이든 타행이든 간에 똑같은 서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필요 서류를 빨리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면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오시더라도 타행에 바로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정부는 대출 초기에는 처리 기간이 최소 2-3주, 이달 하순이 되면 일주일 전후로 기간이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인 레츠런파크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40대 조교사가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이 조교사는 지난해 말 고 문중원 기수가 제기했던 마국간 개업 부정심사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 소속 조교사인 45살 김모 씨가 자택 근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교사로서 성적도 상위권이 오려면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좀 황당한데. 과거 말 관리사였던 김 씨는 조교사 면허를 딴 뒤 2년 전 마사회 심사를 거쳐 마국간을 배정받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고 문중원 기수가 제기한 부정심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서 마사회 측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만 마국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자신보다 늦게 면허를 따고도 마국간을 받은 조교사 4명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언급된 조교사 4명과 마사회 관계자에 대해 마국간 배정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임의적으로 피의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다른 동료 조교사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2005년 설립된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만 벌써 8명. 경마 관계자들은 돈과 권력이 되는 마국간 배정이 지금처럼 불투명하다면 죽음의 경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마사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여야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사상구와 초선 의원의 쟁탈전이 뜨거운 곳 기장군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전통산업의 중심지이자 서부산 교통거점인 사상구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대선 가도의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장제원 후보가 박근혜 키즈로 불린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친문 인사인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모두 꺾고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총선은 배재정, 장제원 둘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중량감을 높였고, 통합당 장제원 후보는 예결특위 간사 등 활발한 국회 활동을 무기로 3선에 도전합니다. 배 후보는 연구 결과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R&B 산업 유치를 지역 발전 과제로 내세웠고, 사상 발전의 단초가 놓인 이 중요한 시점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과제들을 정말 매끄럽게 잘 완수해야 될 과제를 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는 생활권과 친수권을 하나로 묶는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이 핵심 공약입니다.
지역 주민들 마음 하나하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상히 살피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도 아울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 이주천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교육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배 후보와 장 후보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지역을 다진 만큼 밑바닥 민심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음은 부산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군으로 남아있는 기장군입니다. 정관 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돼 지난 총선부터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 현역인 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불출마한 곳으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인 최태경 후보를, 통합당은 전 시의원 출신 정동만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둘 다 지역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한선 전 53사단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심 이동의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 주거지와 아파트가 혼재하고 읍면별로 표심이 크게 엇갈리는 기장은 새로운 초선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사상의 김준호 후보, 기장에는 박상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경제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800만 부울경 연대를 강조하며 세 지역이 하나로 뭉쳐 동북아의 새로운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030년까지 지역 내 총 생산을 전국 대비 20%대로 높이고 지역 인구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에서 유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수영구 밀락동 미월드 부지에서 최근 이 땅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 회사 T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천공기 등 장비 반입을 시도하자 2년 가까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A업체가 막아서며 용역 등 50여 명이 대치했습니다. A업체는 전 소유주인 G건설사와 토목공사 계약을 했으나 G사가 파산하면서 공사 준비 비용 49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의 법인 택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택시 한 대의 평균 운송 수익금은 10만 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7천 원보다 28% 감소했습니다. 퇴사자도 크게 늘면서 올해 2월에만 50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택시 가동률도 최근 60% 안팎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보증 규모를 9천억 원 늘려 총 보증 규모를 21조 9천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